여러분은 하늘에서 춤추는 드론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운 쇼? 첨단 기술의 향연? 하지만 2025년 9월 7일 밤 한강 상공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1만 대를 띄워도 이런 건 못한다.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전체 부품의 80%를 자체 생산하는 드론 강국 중국. 기네스북에 1만 197대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그들이 인정한 기술력.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1200대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드론쇼를 본 중국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단순한 2D 그림 수준이네. 진짜 드론쇼는 만 대는 띄워야지.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드론쇼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과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그 순간들을 말이죠. 세계 드론 산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DJI 위빙 매트릭스 8호. 여러분이 아는 드론 브랜드 대부분이 중국 기업입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요.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0%, 상업용까지 합치면 더 높은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프레임부터 모터, 배터리, 통신 모듈까지 전체 드론 부품의 8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저렴한 대량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DJI의 마빅 시리즈는 할리우드 영화 촬영에도 쓰입니다. 미군도 중국 드론 기술력을 인정해서 사용 금지령을 내릴 정도죠.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중국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1년 중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만 197대의 드론을 한 번에 제어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거죠. 상상해보세요. 1만 개가 넘는 드론이 하늘에서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드론 강국의 위력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따라할 수나 있을까? 중국 언론들도 자신만만했죠. 우리는 드론의 나라다. 기술력도 규모도 세계 1위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의 평창 올림픽 드론쇼는 우스워 보였을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인텔이 선보인 1218대 드론쇼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기록이었지만 중국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고작 1200대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단순한 2D 그림이나 그리는 수준이네. 진짜 드론쇼라면 최소한 만 대는 띄워야지. 중국 웨이보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드론 기술력이 없다. 숫자로 승부해보라고. 당시만 해도 이런 평가가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드론 기술력과 생산력은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 말이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중국이 양을 추구할 때 한국은 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죠.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춤춘 드론들 말이에요. 미국의 인텔이 준비한 1218대 드론쇼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어요. 드론들이 오륜기를 만들고 선수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그렸죠.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히 중국의 드론 업계 관계자들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그럭저럭이네. 단순한 2D 패턴 구현 정도야. 실제로 당시 드론쇼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2차원적 표현이 대부분이었어요. 드론들이 평면에서만 움직였죠. 입체적인 연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정적인 이미지 위주였습니다. 드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잠깐 유지하다가 다른 그림으로 바뀌는 식이었어요. 연속적인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죠. 세 번째, 스토리텔링의 부족이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들이 따로 놀았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았죠. 중국의 한 드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2016년에 이미 구현했던 수준이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해낸 건 인정한다. 냉정한 평가였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당시 한국의 드론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거든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고 대형 드론쇼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인텔이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보여주죠. 한국의 한 드론 개발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행사에서 했는데 기술은 모두 외국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아쉬움이 오히려 동력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우리만의 드론쇼를 만들어보자. 단순히 많이 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걸 해보자. 그렇게 한국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드론 기술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중국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숫자 경쟁이 아닌 질적 혁신, 평면이 아닌 입체, 정적 이미지가 아닌 살아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중국이 1만 대라는 숫자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온 업계는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대중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실시간 3D 렌더링 기술. 기존 드론쇼는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악보를 따라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즉흥 연주였어요. 카이스트의 한 연구원이 말합니다. 드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움직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계산량이었습니다. 1200대의 드론이 각각 다른 궤도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이 필요했죠. 0.01초마다 각 드론의 위치를 계산하고 보정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말이에요. 초기 시뮬레이션에서는 드론들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 개발자가 웃으며 회상합니다. 실패, 실패, 또 실패.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이 지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AI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도입했죠. 드론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한 것입니다. 충돌을 피하는 법을, 더 아름다운 궤도를 그리는 법을, 서로 협력하는 법을 말이죠. 두 번째 도전 95% 이상 국산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LG전자의 부품 개발팀장이 털어놓습니다.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거의 다 중국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모터, 배터리, 통신 모듈, 심지어 프레임까지. 중국 없이는 드론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고. 삼성 SDI가 배터리를, LG전자가 모터를, SK텔레콤이 통신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한화시스템은 국산 드론 프레임까지 개발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 10분간 끊김없는 연출. 기존 드론쇼는 대부분 3-5분이었어요. 네이버의 클라우드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10분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누적됩니다. 드론 하나가 조금씩 삐끗하기 시작하면 전체 연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자체 교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보정하게 한 것이죠. 마치 새떼가 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2023년 드디어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울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합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게 드디어 현실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실제 공연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소재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초 한국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 드론쇼 콘텐츠는 뭘로 할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처음에는 뻔한 소재들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사계절의 아름다움, 한강의 역사.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젊은 기획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한국다운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K-팝은 어때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K-팝을 드론으로?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와 K-팝을 합치면? 서울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스토리를 만들면? 캐릭터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렇게 K-팝 데몬 헌터스가 탄생했습니다. 서울의 각 명소를 지키는 수호자들이 있다는 설정이었어요. 청담대교의 현대적인 매력을 지키는 도시의 수호자, 북초나 녹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고전의 수호자. 각각의 K-팝 아이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전통의 힘을 가진 존재들이죠. 스토리는 단순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 맞서 싸우는 K-팝 데몬 헌터스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드론으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 캐릭터의 표현.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어요. 애니메이션 감독이 설명합니다. 드론 하나하나가 픽셀이 되어서 움직이는 3D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어요. 볼륨 렌더링 기법을 드론쇼에 최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각 드론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공간에서의 밀도와 색깔을 가진 복셀로 작동하게 한 거죠. 마치 홀로그램처럼 입체감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연스러운 움직임. 캐릭터가 춤을 춘다고 할 때 드론들이 뚝뚝 끊어져서 움직이면 어색하잖아요. 모션 캡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댄서들의 모션을 캡처해서 드론 움직임에 적용했습니다. 1200개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댄서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한 거죠. 세 번째 문제 음악과의 동기화. K-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리듬이에요. 사운드 엔지니어가 강조합니다. 드론들의 움직임이 음악의 비트와 완벽하게 맞아야 했어요. 0.1초라도 어긋나면 전체 분위기가 깨지거든요. 2024년 말
드디어 첫 번째 완성작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를 본 해외 전문가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드론으로 만든 건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하지만 한국팀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생생하게, 더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2025년 9월 7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2025년 9월 7일 오후 6시 한강 뚝섬공원 일대. 공연 2시간 전 한강변에는 이미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인정할 만한 드론쇼를 볼 수 있을까?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한편 무대 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드론 1번부터 1200번까지 신호 체크, 통신 시스템 정상, 기상 상황 양호.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드론 347번에 이상이 있습니다. 공연 1시간 전 드론 한 대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1200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연출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백업 드론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기술팀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3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지만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쫄깃해졌죠. 오후 8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일부 문화예술 공연이 끝나고 한강 상공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갑자기 하늘에서 1200개의 빛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와, 관중석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K-팝 데몬 헌터스들의 등장. 드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점들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드론인가요? 관중 중 하나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헌트릭스 멤버로 루미, 조이,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웅장한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악당과 싸우는 헌트릭스. 애니메이션 그대로 지하철 위에서 악당과 싸우는 헌트릭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트릭스가 승리했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끊김없이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중국 드론쇼와는 완전히 달라. 한 드론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 장면, 한국의 상징적인 건축물.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반짝이는 드론들이 나타나서 서울의 아름다운 건물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캐대언의 노래에 맞춰서 한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건축물들의 등장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드론으로 가능한 일인가?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캐대언의 호랑이. DDP 건물 사이로 캐대언의 호랑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대언의 인기 캐릭터의 생생한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입체적이고 살아있었어요. 여섯 번째 장면, 대단원. 캐대언에 나왔던 주요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편집 까마귀, 서울의 상징적인 모습들까지. 10분간의 연출이 끝났을 때 한강변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태박. 믿을 수 없어? 이게 한국이 만든 거야?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22,000명이 일제히 길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반응은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영상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적인 반응들. 특히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든 SNS 플랫폼에서 한국 드론쇼 영상이 바이럴되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해외 언론들이었습니다. BBC 한국이 드론쇼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CNN 이것은 예술이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로이터 중국의 수량 우위를 질로 뛰어넘은 한국의 혁신.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와, 이게 진짜 드론쇼야? 우리가 1만 대 띄워도 이런 건 못 만들겠다. 이건 드론쇼가 아니라 마법이야. 중국의 한 드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적 우위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구나. DJI 내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VFX 감독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객체들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우리가 스크린에서 하는 일을 현실 공간에서 구현한 거야. MIT의 로봇공학과 교수는 기술적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1200대의 객체를 실시간으로 0.01초 단위로 제어한다는 것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영상들의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천만 뷰, 48시간 만에 3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놀라운 건 이 영상들이 자동으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자막을 통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뭐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서울에 가보고 싶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드론쇼 이후 해외 관광 문의가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기술 기업들에서 한국과의 협업 문의가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 브랜드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K-팝과 첨단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드론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된 종합 예술품이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죠.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구나. 기술로도 문화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이번 드론쇼의 가장 큰 성과였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은 어떻게 1200대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이제 답을 아시겠죠? 중국이 1만 대로 보여준 건 규모의 압도였습니다. 숫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죠. 하지만 한국이 1200대로 보여준 건 예술의 감동이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이야기, 문화, 그리고 꿈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로 무엇을 표현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였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7년 동안 추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그 결과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하려 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한국식 드론쇼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의 힘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볼까?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무언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의 손에서 말이죠. 2025년 9월 7일 밤 한강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드론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의 이런 도전 정신에 대해, 기술과 문화의 결합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혁신 프로젝트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주 개발부터 AI 기술까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